장지인 원장님께서 축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지인 원장님은 한국회계기준원장과 중앙대학교 경제경영계열 부총기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장지인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축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축사가 아니라 저도 이 강연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부탁을 받고, 그러나 이 선배로서 우리 나츠로 회계사의 선배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그냥 제 소감을 몇 자리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강연에 축사를 맡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인 상속과 정려 그리고 세금 문제는 이제 일부 자산가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과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의 회계학 교수로서 평생 회계와 세무 문제를 접해왔습니다. 또한 한국회계학교 회장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세청의 국세행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여러 위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 특히 상속과 정려세가 국민 개개인의 삶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고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정려세 제도는 1999년 개정 이후 2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재산과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습니다. 1999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0불 정도였습니다. 이제 약 35,000불, 약 40,000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모두 상속세 부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의 두 세대를 거치면서 기업 승계 문제도 더 이상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최근 정부와 국회가 상속 정려세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강연에는 최근 이러한 제도 변화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특히 상속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으신 재정회계법인 나츠로 대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젊은 나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직 부회장과 감사를 역임하셨고 한국회계학회 부회장과 정부의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상속 정려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대표님은 2017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책을 처음 집필하신 이후에 현재 쿠판 개정판까지 내셨고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 강의도 이어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생생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고 계십니다. 나 대표님의 저서와 강연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상속 준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보시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매우 의미 깊고 울림이 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상속 정려 문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넓히는 기회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인 원장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나철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님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이신데요. 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며 우리나라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호 대표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크우드 호텔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지난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에서 여러분 8년째 강연회를 여러분들 모시고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철수 전략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금 1억을 이체를 하면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세청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늘 적시성 있게 여러분께 고지서를 보냅니까? 아닙니까? 현재 국세청, 검찰청은 여러분들 계좌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 때나 계좌를 감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계좌는 언제 오픈이 됩니까? 언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드린 상속 테마, 그 다음에 특별세무조사 때 계좌가 오픈이 된다. 그래서요, 최근에 국세청에서도 국세매거진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5년 8월 달에 가짜졌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여러분들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사한다. 가짜뉴스라는 거야. 여러분들 개인의 금융거래는 상시 감시하지 않는다. 상속과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상국과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계좌가 오픈이 되면 몇 년치가 오픈이 됩니까? 몇 년치? 10년이죠. 그러나 사실은 상속증여 부과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아하, 15년 계좌를 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년 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체한 금액 문제 없습니까? 자, 여러분 최근에 상속세 납부자 수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8,400명으로 출발을 해서 최근에는 22,000명. 돌아가신 피상속인 대비해서 상속세 내는 비율은 6%를 달성하고 있다. 여러분 상속세는요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옵니까? 여러분 상속재산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됩니까? 15억이요? 5억? 아, 5억은 너무 낮은 거. 5억은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홀아버니, 홀어머니가 되는 순간에는 5억이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6억이요? 10억이다. 여러분 10억 재산이면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부자들만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의 세금 이야기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으로 줄고요. 자식이 없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7억으로 준다라는 거야. 이렇듯 상속세는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요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되는 세금의 종류, 취득세 전략, 종부세 전략, 양도세 전략을 살펴보고 상속증여 절세 전략 강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상속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 단계에서 발생이 되는 이 취득세, 2020년 7.10 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새로운 강조가 됐다. 최고세율 13.4%.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억 3,400입니다. 취득세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공제 9억, 1주택 12억, 부부 공동매매 18억까지 공제가 된다. 명의 이전 단계에서 발생이 되는 양도소득세,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26년 5월 9일이 가면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또 연장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다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친족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다. 혈족 4천, 인척 3천 이내. 상속세 테마는요, 크게 여러분들 상속공제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환이 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요, 매년 7월 말에 그 해에 세정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웬일입니까? 상속증여 빠져버렸습니다. 상속증여 개정안이 한발 후퇴했다는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9월 11일 대통령 100일 기자간담회에 상속공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 정도는 상속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상속공제 확대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다. 어떻게 여러분? 현재까지 상속공제는요,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에서 10억이었어요. 일괄공제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18억까지 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대선 공약을 유지를 하겠답니다. 여러분, 연말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내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공제는 18억으로 될 가능성 99%다. 여러분, 상속공제가 10억에서 18억 확대되는 효과는요, 상속세 납부자 수의 감소를 예견이 되고요, 상속재산 20억까지는 증여다 상속이다. 상속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요, 불투명하고 계산 방식은 피상속일 기준의 계산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상속세 10에서 50%까지 세율 구조는 변동이 없다. 이게 상속증여의 향후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율의 고배지는 대상을 과세 표준이란다. 취득세는요, 유상으로 취득을 하면 실거래가야,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면 시가네, 상속으로 받으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 취득세, 무섭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 과세 표준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우리나라는 기준시가. 여러분도 아파트 공시가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증가하잖아. 미국은요, 취득가액에다 종부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늘 과세 표준이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증가한다. 종부세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습니다. 공정시작 가액 비율의 인상이 하나의 부병으로 작용이 될 것 같다. 여러분, 양도세는요, 실거래가입니다. 사인 간에 주고받은 가격을 정부에서는 과거에 믿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사모님, 선생님 간에 주고받은 10억에 팔았는지 20억에 팔았는지 상관없이 기준시가가 2005년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에 실제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명시가 되기 시작했어. 아하, 이제는
개인 간의 실질 거래가액을 정부에서도 통제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가 바뀐 지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대원칙 실거래가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이 상속증여 테마의 과세표준,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은 뭡니까? 뭡니까? 실거래가입니까? 실거래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상속증여는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계산 방식 과세표준은 시가입니다. 시가이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40억짜리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40억짜리 아파트 3, 4억 줄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루에도 1억씩 차이가 난다. 1억이 줄면 세금 얼마 줍니까, 여러분? 5천만 원이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속증여는 계산 방식 과세표준이 시가이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된다. 시가가 얼마냐, 감정가를 어쩔 때 적용해야 되냐, 기준시가가 어떻게 되느냐, 매매사례가액이 어떻게 되느냐.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이 시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주택수는요, 현재 남편 하나, 배우자 하나가 남편, 배우자 하나씩 보유를 했을 때 취득세는 2주택으로 옵니다. 양도소득세도 1세대 2주택이다. 종부세는요, 인별로 계산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세목은요, 과세표준이 다르고 주택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야. 여러분, 상속증여는 종합예술입니다. 아들아, 상속을 지금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 건강하신데 벌써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지 절세가 되고 가족 간 화목을 지키는 것이란다. 네, 아버지. 그럼 재산을 어떻게 가족에게 넘겨줄지 미리 계획해야겠네요? 그렇지. 전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언제 얼마만큼을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사전 증여하는지가 중요하단다. 부동산을 사전 증여받으면 우선 증여세와 취득세를 따져보고 보유세와 양도세도 체크해보아야겠네요. 맞아. 그리고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단다. 역시 상속세는 종합예술이군요. 아버지, 건강히 오래 사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네요. 효도하겠습니다.